6월 13일 일요일에서 6월 19일 토요일까지의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것에서는 한 주간의 삼성전자 주가 동향, 매매 동향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가 동향입니다. 월요일 시가가 88,800원, 금요일 종가가 88,500원으로 한 주간 주가는 0.37% 하락했습니다. 주중 고가는 81,900원, 주중 저가는 81,500원이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변동폭은 1.74%입니다. 이번 주 거래량은 6,424만 주로 지난주보다 15% 감소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종가가 주중 저가라는 점에서 재미없는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번 주 기관은 587만 주 매도, 외국인은 885만 주 매도, 그리고 개인이 104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100만 주 매수했던 외국인이 이번 주는 885만 주 매도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그 물량을 전부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6월 17일 하나투자증권의 많은 우려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라는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매출이 60.3조, 영업이익은 11.4조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3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일단은 재고가 여전히 낮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서 4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은 양호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G 나노 D램 요게 한 10나노급이고요. 그리고 128단 낸드 비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하반기에 예상대로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주가는 재반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안 오를 것 같네요. 주가가 오르려면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하반기 실적이 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려면은 4분기 메모리 가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4분기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하이투자증권이 92,000원으로 가장 낮고요. 오늘 살펴본 하나투자증권이 105,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향 의견은 없었고 유지가 1건, 하향 의견이 2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평균 증권사 목표 주가는 98,500원으로 6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22.4% 수익률입니다. 13일 일요일 뉴스는 아시아경제의 삼성전자 빼고 보니 작년 100대 기업 영업이익 22% 급감이라는 기사입니다. 20년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5% 줄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뺀 99개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26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2.2% 급감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21조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4일 월요일 기사는 이데일리에 삼성전자 영국 보다폰 5G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영국의 보다폰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장비 공급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는 일본하고 미국의 1등 통신사들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보다폰에도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의 중국 경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신뢰를 잘 취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도 유발하지 않게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15일 화요일 기사는 뉴스원에 삼성전자 D램과 낸드 결합한 5G 스마트폰용 멀티칩 신제품 출시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모바일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LPDDR5 UMCP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5G 기반으로 제공되는 고해상도 콘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G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른 기사에서도 나오니 그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수요일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삼성 최시영 파운드리 사장,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되어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최시영 사장이 반도체 학회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로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차세대 트랜지스터 공정 기술인 다중가교 트랜지스터 MBC 팩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MBC 팩 기술은 고성능 저전력 컴퓨팅, 인공지능, 5G 확산 가속화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사회를 열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위기라고는 하지만 초미세 공정에서는 TSMC하고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신기술을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혀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7일 목요일 기사는 동아일보의 삼성전자 6G 통신 시연 성공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테라이르츠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5G도 아직 시장이 확대 중인 상황에서 6G는 아직 먼 미래지만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성공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 향후 6G 시대가 왔을 때 그 글로벌 표준이 삼성전자의 기술로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18일 금요일 기사는 한국경제에 삼성전자 5G 폰에선 힘 못 쓴다. 전 세계 4위 그쳐 라는 기사입니다. 4위에 그쳤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5G 폰 출하량이 1700만 대로 같은 기간 4040만 대 출하한 애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군요. 1분기 순위를 보시면은 애플, 오포, 비보, 삼성전자, 샤오미 순으로 해서 4위네요. 지난 4분기는 애플, 오포, 비보, 샤오미, 삼성 순으로 5위였습니다. 이상하죠? 5위에서 4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전 세계 4위에 그쳐 라고 표현을 했네요. 심지어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1분기 갤럭시 S21 시리즈 등 5G 신모델로 선전했다고 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은 5G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난 4분기 40%대에서 29.8%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판매 대수도 950만 대에서 1700만 대로 늘었고 시장 점유율도 7.4%에서 12.5%로 늘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오포나 비보, 샤오미도 선전을 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이 기사 타이틀처럼 힘을 못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마지막 19일 토요일 뉴스는 매일경제에 삼성전자가 유일한 위협이란 TSMC 주가 이것에 달렸다 라는 기사입니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지난 4월 타이페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TSMC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리스 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재 측면에서 대만이 앞서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이길 수 없다고 했고요. 중국은 TSMC에 5년 이상 뒤처져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TSMC의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라면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삼성전자만이 유일한 경쟁 상대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를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TSMC도 3년간 113조라는 역대 최대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7나노 싸움에서 TSMC에 밀렸던 삼성전자는 5나노를 중간다리로 하고 3나노에서 GAA 팻이라는 신공정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팻 기술을 고수한다고 하고요. 반도체 업계는 양사 간 희비가 바로 이 차세대 주력 공정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부의 결과는 바로 3나노의 향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뭐가 중요하냐? 인텔이나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초미세 공정인 3나노급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 보셨듯이 삼성전자도 새로운 공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니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에 주주분들이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의 모든 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